네,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을 하다가 끊겨서 좀 당황하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영상의 어떤 전환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항상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1940년대 좀 의상이 많이 좋아졌죠. 약간 좀 구두는 구두인데 다 구두를 신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맨 뒤에 계신 언니분은 지금 뭐 몸매도 몸매지만 또 의상이 지금 입어도 저 땡땡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어도 괜찮을 만 무방할 정도의 뭐 그런 패션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 뭐 전반적으로 몸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1940년대 이 정도 연세라면 안타깝지만 지금은 안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이 촬영을 위해서 이 주변에서 나름 날고긴다 하시는 분들 모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는 좀 더 다양한 기구의 발전과 어떤 좀 더 운동복의 형태를 좀 갖춘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자, 뭐 거듭 얘기하자면,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시대 때였네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살려고 피 터지게 싸울 때인데 이때는 이분들은 뭐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 미국도 나름의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뭐 전쟁도 겪고 했지만 남북 전쟁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때 우리나라 정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급급했지만 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왜냐하면 일제시대니까요. 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이분들과 한국 사람 이때 당시에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환경적 특성이 너무 다르지 않나 하면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자, 1950년대 넘어오면서 좀 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인식이 생기게 되고 여기 사진의 주인공분의 헤어스타일이 여전히 익숙치 않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미스 코리아 출전할 것 같은 미스 아메리카겠죠. 출전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예, 구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장장 지금 한 15kg 정도는 15kg 넘을 것 같은데 한 20kg 정도 돼 보입니다. 그 정도 돼 보이는 중량을 아무런 표정 없이 예, 이분을 알 수는 없지만 두 손으로 웬만한 남자들은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근육량도 많아 보여요. 웨이트를 많이 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좀 많은 분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캘리포니아 해변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로 인해서 좀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에 좀 유명해진 게 계기인데 뭐 1950년대 우리나라는 1952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 한국에는 역시나 그 30년 넘게 일제 시대 일제 치하를 받으면서 이제 겨우 해방이 됐는데 다시 남과 북이 갈려서 서로가 이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생명을 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분들은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열심히 몸매를 뽐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제가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참 마음 아플 수 있는 부럽기도 하고 마음 아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어떤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의 차이가 우리나라와는. 자, 다시 조금 구두는 이거 벗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1960년대인데 아직까지 구두를 안 벗고 있네. 어쨌든 몸매는 뭐 좋습니다. 여성도 이제 뭐 앞전에 얘기했듯이 1950년대 이전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역시 여성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조금씩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60년대에 왔습니다. 조금씩 이제 근대화로 오게 되는데, 덤벨과 바벨을 들지 않아도 운동이 된다는 국민 댄스 등장, 트위스트. 예, 이제 조금, 이때부터 이제 운동이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이 들어가면서 이제 춤과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후로인데 디스코라는 게 생겼죠. 예, 디스코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무도회장 이런 것들, 그 나이트 클럽, 클럽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녀노소, 노소까지는 아닌데, 남자와 여자, 성인 남녀가, 춤을 추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곳들이 또 생기게 되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을 하니까, 허리를 흔드니까 운동이 되네? 야, 이거 많이 하니까 땀이 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위스트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 발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발로 밟고 있는 이게 뭔가가 있죠. 여기 돌아갑니다. 여기 돌아가.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마트 가시면, 마트에 운동기구 파는 데 가시면, 요 트위스트 앉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머신으로 이렇게 홈쇼핑에 보면, 요렇게 밟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때부터 좀 트위스트, 약간 춤 같은 동작들이, 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운동 같은 운동, 이제 산업적인 운동, 상업적인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1970년대 대한민국 어머니들에게 가장 인기였던 에어로빅이 등장한 시기다. 그러니까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에게 가장 인기였던 에어로빅이 등장한 시기가 1970년대이다라는 얘기지. 1970년대에 대한민국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에어로빅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게 좀 그런데 좀 문장의 또 시제가 좀 잘못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1970년대에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운동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80년대 이후로 80년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쯤에 우리나라에 좀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한 말까지 에어로빅이 꾸준히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상이 썩 발전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 1970년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신 아놀드 슈왈제네거, 미스터 올림피아 6회 6회 우승 연속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있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신 분들. 자, 보디빌딩의 역사는 물론 깊습니다. 근데 이제 보디빌더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예외하고요. 우리나라도 보디빌더들이 물론 이 시기 때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보기 드물었죠. 근데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빠르게 뭐 보디빌딩이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나라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그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늦게 했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다른 뭐 문제될 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이때부터 보디빌더들이 조금 생겨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보디빌딩으로 시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랬던 시기입니다. 198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에어로빅이 생기고 1980년대 이제 TV에 에어로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뭐 의상의 발전, 좌우지간 어떤 패션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정돈화돼 있죠. 예, 뭔가 나름 좀 납득이 갈 만한 의상을 나름 좀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맨손으로 하니까 이게 또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덤벨을 좀 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1kg짜리 덤벨로 이렇게 보이는데 1kg 덤벨을 들면서 이제 또 에어로빅을 하게 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는 줌바 댄스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대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뭐 이게 줌바의 어떤 생성이 훨씬 빠른데 우리나라에는 한 2010년대 때부터 어떤 상업화가 됐었고
이제 이게 발생 시기는 2000년쯤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더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건강과 몸매 관리를 하는데, 이제 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산업화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게 되죠.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피트니스 산업이, 산업이라고 하기는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헬스장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셨던 분들은, 나름 돈을 좀 버셨습니다. 네. 지금 저는 돈을 좀 별로 못 벌고 있습니다만, 규모만 크고, 돈을 별로 못 벌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하셨던 분들은 한참 이제 상승곡선, 피트니스 산업의 어떤 상승곡선을 타고 있던 시기인데, 자, 이게 피트니스 어떤 문화의, 전 세계적인 어떤 피트니스 문화의 어떤 보급화와, 어떤 상업적이면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헬스장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돈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범한 방식으로, 아무 데서나 어떤, 시스템, 구성, 위치,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으면 지금은, 피트니스로 먹고 살기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2000년대 발전이, 점차 많이 됐던 시기이긴 한데, 이때 하셨던 분들은, 돈이 좀 됐다. 제 나름대로 부러워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10년대에 넘어와서, 이제부터 이제 뭔가 좀 보디빌더들이 나오게 되고, 여성 보디빌더들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 여성들이 좀, 이제 트레이너들이, 예전에 제가 운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자 트레이너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자 선수는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여자 트레이너를 찾아보기 정말 힘들었고,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뭐 본 적 없습니다. 그게 맞네요. 그게 맞다고 보고, 본 적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제 제가 더 전달력 있는 어떤 표현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런 몸매를 가지신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여자들도 이제 피트니스,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에 대한, 외국에 가면 여자들도 되게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만, 에어로빅이나 요가, 필라테스 이런 정적인 운동만 되게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뭐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어떤 신체의 변화에 있어서 직관적인,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죠. 자, 피트니스,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피트니스 역사를 그 영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좀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 자체만을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운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회보라는 동작인데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고 있죠? 네, 이제 나오네요. 좀 매끄럽지 못한데, 자, 이거 뭐 스트릿 댄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방송 댄스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거 줌바. 에어로빅과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면이 좀 많이 깨지고 그런데 이 PPT 파일에 영상을 넣다 보니까 이 PPT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좀 이거 영상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영상을 또 이게 영상 강의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앞으로는 좀 영상만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해야 좀 매끄럽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이 영상에 잘 못 보셨겠지만 100년 피트니스의 어떤 1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운동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도 영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피트니스 산업에 아직 사실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 가가지고 학고란다 발음도 꼬이고 합니다. 학교 가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직접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이제 헬스장에서 우리 수업할 건데 헬스장에 그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운동기구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약간의 이론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엔 얘기는 가서 하든지 아니면 또 영상으로 뭐 뵙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